안녕, 스토리캐시야. 이번엔 쌍둥이들의 역할 바꾸기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를 모아봤어. 그럼 시작할게. 첫 번째 이야기. 쌍둥이 언니랑 같은 대학에 다니다가 함께 도서관에 갔을 때 얘기야. 난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었고 언니는 과제 때문에 같은 학과 친구를 기다리고 있었지. 그런데 그 친구가 언니가 아닌 나한테 와서 난 그냥 언니인 척을 했어. 난 화장실 간다고 하고 언니를 찾으러 갔지만 어디로 갔는지 안 보이더라고. 난 자켓을 벗고 자리로 돌아왔고 언니 친구에게 내 소개를 하고 언니 동생이라고 했지. 그러자 언니 친구는 방금 전에 언니가 자리를 떴다고 알려주더라고. 난 다시 가서 자켓을 입고 나타나서 언니인 척을 했지. 그걸 몇 번 반복하고 있던 도중에 언니가 나타났어. 언니는 나와 완전 다른 스타일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언니 친구는 우리를 보고는 사색이 되어 이렇게 외쳤어. 너 어떻게 3명이야? 두 번째 이야기. 쌍둥이 형이 다니는 대학 캠퍼스에 놀러 갔어. 형은 학교 기숙사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근처에 주차하고 그곳에 가고 있었지.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 어떤 여자가 내 눈을 가렸어. 돌아보니 예쁜 금발 여자였고 인사를 건네기도 전에 내 목에 팔을 감고 뽀뽀하더니 동생은 아직 안 왔어? 빨리 만나고 싶은데. 라고 하는 거야. 나는 지금 만난 거 아니야? 라고 답했지. 그녀는 혼란스러운 얼굴을 하더니 놀라서 얼굴이 빨개졌어. 우린 같이 기숙사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녀는 형의 팔을 잡고 한참 동안 투닥거리고 때리더라고. 보아하니 우리가 쌍둥이란 사실을 그녀에게 말한 적이 없나 봐. 나중에 그 여자는 우리 형이랑 결혼했어. 그리고 종종 그때 그 일을 가족 모임 때 얘기한다니까. 세 번째 이야기. 쌍둥이는 아니지만 우리 아빠하고 큰아빠는 서로 많이 닮았는데 심지어 목소리도 비슷해. 큰아빠는 휠체어를 탔고 장애인 스포츠를 좋아하는 장애인 친구들이 많았어. 그래서 장애인 스키 행사 날에 아빠랑 같이 스키를 타러 갔어. 아빠가 스키를 타다가 산 밑에 혼자 서 있었는데 우연히 큰아빠 친구들이랑 만난 거야. 아빠가 큰아빠라고 착각한 그 친구들 중 절반은 큰아빠가 기적적으로 서게 된 줄 알았고 나머지 절반은 큰아빠가 지난 20년 동안 장애인이라 거짓말했다고 생각했었다니까. 5분 후에 진짜 큰아빠가 휠체어를 타고 나타났고 우린 쓰러지듯이 빵 터졌었어. 네 번째 이야기. 난 고등학교 때 물리 선생님과 내기를 한 적이 있었어. 수업 들을 때 우리 쌍둥이 형이랑 내가 자리를 바꿔치기 했을 때 선생님이 알아채지 못하면 학점 A를 주기로 약속했지. 그래서 결국 우린 합심해서 A 학점을 받아냈어. 진짜 매번 형 이름이랑 내 이름을 헷갈리지 않게 잘 대답하는 게 힘들더라고. 그리고 최근에 내 결혼식 때는 형이 바에 가서 신랑이라고 속이고 술을 공짜로 진탕 마셨다더라고. 다섯 번째 이야기. 난 3년간 수영 강사로 일했었어. 그때 수업 중에 한 쌍둥이가 있었는데 서로 일부러 옷을 바꿔 입어서 날 헷갈리게 하는 거야. 60명의 아이들 이름을 외우던 중이라 헷갈려서 쌍둥이들 이름을 틀린 이름으로 불렀다고 생각했지만 두 녀석이 계속 바꿔대서 내가 부른 이름이 맞더라고. 여섯 번째 이야기. 우리 형제는 쌍둥이는 아니지만 형이랑 진짜 많이 닮았기 때문에 스위치가 가능해. 형이 수업할 때 발표를 대신해주면 햄버거를 사준다길래 했어. 선생님은 눈치채지 못하더라고. 난 그냥 햄버거가 너무 좋아. 일곱 번째 이야기. 우리 학교의 어떤 교수는 쌍둥이인데 동생 강의실에 들어가서 자신을 동생이라고 사칭하고 코미디 오류에 대한 강의를 하고 있었어. 곧 진짜 동생 교수가 들어와서 누가 강의를 해야 할지에 대해 티격태격하고 서로 싸우고 있더라고. 세익스피어 희극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았어. 여덟 번째 이야기. 나한테는 지호라는 쌍둥이 형이 있어. 12살 때 엄마는 형에게 컴퓨터 금지령을 내렸었지. 근데 어느 날 엄마가 외출하길래 형은 몰래 컴퓨터를 켰어. 근데 지호는 핸드폰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가 들어오는 걸 못 들어서 엄마한테 컴퓨터 쓰던 걸 딱 걸렸지. 근데 무슨 생각인지 형이 나인 척 연기한 거야. 순간 엄마가 헷갈려 하면서 날 부르니까 나도 형인 척 하며 도와주려고 했어. 근데 엄마는 우리가 연기하고 있다는 걸 눈치채고는 이제부터 둘 다 컴퓨터를 쓰지 말라고 했어. 그렇지만 엄마를 거의 속일 뻔했다니까. 아홉 번째 이야기.
우리 고조할아버지도 쌍둥이였어. 고조할아버지가 교회에서 결혼 사진을 찍을 때 쌍둥이 형하고 자리를 바꿔서 찍었었대. 그걸 나중에 알게 될 때까지 고조할머니는 20년 동안 결혼식 사진의 신랑이 고조할아버지라고 생각했었다고 하더라고. 10번째 이야기. 우린 이란 출신이고 아빠는 쌍둥이야. 이란의 젊은 남성들은 최소 2년 동안 군복무를 해야 했지만 예외적으로 군면제를 받는 경우가 있었어. 예를 들어 시력이 엄청 안 좋아서 안경 없이 아무것도 안 보이는 사람이 그런 경우였어. 아빠 형제보다 아빠가 더 눈이 안 좋았고 시력 테스트 후에 군면제를 받게 되었어. 그리고 아빠는 형을 위해 한 번 더 형의 신분증을 들고 가서 시력 테스트를 받았고 형도 같이 군면제를 받을 수 있었대. 11번째 이야기. 우리 아빠와 큰아빠는 쌍둥이야. 어느 날 아빠가 크리스마스 조명을 내리다가 사다리에서 떨어져서 어깨를 다쳤어. 그래서 수술 후에 한동안 재활치료를 받아야 했지. 몇 달 후에 큰아빠는 우리가 있는 도시로 왔는데 아빠가 둘이서만 할 수 있는 장난을 치려고 계획했어. 큰아빠에게 아빠 행세를 하게 시켜서 기적적인 치유를 이어낸 사람처럼 연기하라고 했지. 나에게는 옆에서 그들의 반응을 비디오로 찍어달라고 했어. 큰아빠는 아빠 대신 재활치료를 받으러 갔는데 예상대로 치료사가 엄청 놀라더라고. 세상에 당신같이 빨리 치료된 사람을 본 적 없는데 기적이에요. 다시는 팔을 들어 올릴 수 없을 줄 알았는데 마지막으로 받았던 재활 세션이 뭐죠? 그런데 아빠 쪽 식구들 전부 똑똑한 양아치 성격이라서 큰아빠는 치료사에게 타조 기름을 어깨에 문지르는 민간요법에 대해 들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지. 한편 아빠는 접수원에게 가서 늦어서 미안하다고 사과했는데 접수원은 혼란스러워하며 하지만 이미 오셨었잖아요 라고 외쳤어. 아빠는 혼란스러워하는 척했고 접수원은 곧 아빠를 재활치료실로 데려갔어. 거기서 치료사가 아빠와 큰아빠를 동시에 만났는데 치료사는 너무 놀라 기절할 듯이 숨을 크게 3번 쉬더라고. 그리고 다른 얘기로 아빠는 한번 큰아빠의 은행 계좌에서 $50를 뽑으려고 시도했었대. 큰아빠는 작은 사업체를 운영해서 매일 은행 갈 일이 많았기 때문에 은행원은 아빠를 진짜 큰아빠로 믿고 돈을 줬대. 나중에 쌍둥이라고 알려주고 돈은 돌려줬다는데 그 은행원 얼굴이 진짜 붉어졌었대. 아마 해고될까 두려웠을 거야. 12번째 이야기. 대학 시절 할로윈 파티에 가고 싶었던 나는 독감에 걸려서 밤 수업에 출석하지 못한다고 교수님한테 메일로 말해놨었거든. 아무도 없을 줄 알고 캠퍼스 중앙을 지나가는데 교수님이 날 발견했어. 할로윈 때문에 수업을 이제 끝냈다는 거야. 그리고 난 왜 수업을 안 듣고 놀러 다니냐고 혼냈지. 근데 그 교수님은 내가 대학에서 만난 최고의 교수였고 나중에 또 그 수업을 들어야 하는데 힘들까봐 그냥 내가 쌍둥이라고 거짓말했어. 사실 쌍둥이 형은 나와 다른 전공이지만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었거든. 그리고 쌍둥이 형이 있는 걸 증명하려고 나와 쌍둥이 형의 프로필이 있는 사이트도 보여줬지 뭐야. 다음 그 교수님 수업 때 교수님은 나한테 잘못했다고 모두 앞에서 사과했어. 진짜 꿀잼이었지. 13번째 이야기. 나랑 쌍둥이 언니는 서로 다른 대학을 다녔었어. 첫 학기 때 새 친구들을 사귀면서 쌍둥이 언니가 있다는 걸 일부러 말하지 않았었지. 그리고 언니가 우리 학교에 방문했을 때 내 방에 와서 몇 시간 동안 나랑 역할을 바꾸기로 했어. 언니는 내 친구와 한참 대화하고 있었지만 그들은 전혀 알아채지 못하더라고. 언니는 식당에서 친구들과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난 가까이 가서 언니 옆 테이블에 앉았어. 사람들의 얼굴은 충격과 공포 그 잡채였지. 사람들은 언니와 나를 번갈아 가며 쳐다보더니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 쌍둥이라 너무 좋아. 14번째 이야기. 우리 쌍둥이 형이랑 나는 어렸을 때부터 역할을 바꾸는 장난을 많이 쳤어. 대학 2학년 때 형이 심리학 기초 수업을 듣는데 금요일에 시험이 있었지. 근데 그날 형의 여자친구 가족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디즈니랜드로 놀러 가는데 형도 같이 가기로 했고 비행기 티켓도 이미 예약했다는 거야. 난 당연히 형에게 내가 기꺼이 형 대신 디즈니랜드에 가줄게 라고 농담했지만 그럴 일은 없었지. 그래서 형은 내게 그 시험을 대신 봐달라고 부탁했어. 근데 그 시험 볼 때 교수님이 엄청 엄격해서 학생들 신분증을 2번 체크하고 중간중간에 시험지도 확인하러 다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형 신분증을 가져가서 나름 열심히 시험에 응했지. 시험 볼 때 주의받지 않으려고 모자를 뒤집어 썼고 손도 밴드로 묶어서 다친 척했어. 그리고 시험 중에 귀여운 여자 조교가 있는 걸 발견하고 그녀에게 윙크했어. 시험이 끝나가면서
그녀한테 너 귀여운데? 라고 속삭였는데 운 좋게도 그녀도 나를 좋아한다고 말하더라고. 그래서 그녀의 전화번호까지 받았지. 하지만 그 번호는 나에게 준 번호가 아니라 형에게 준 번호라서 전화는 안 했어. 그 다음 주에 그 조교가 형에게 왜 전화 안 했냐고 물어봤다고 하더라고. 근데 얘기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야. 2년 후 나는 그 심리학 수업을 수강했어. 그런데 그때 그 교수님이 나한테 이메일을 보내면서 만나자고 하더라고. 우리 할머니와 그 교수님의 엄마가 같은 실버 아파트에 살면서 친해졌는데 우리가 그런 장난을 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대. 결국 그 교수님은 그때의 장난에 대한 모든 전말을 알고 싶어 했고 솔직하게 다 말했기 때문에 처벌은 면할 수 있었어. 그 이후로 그 교수님은 매 학기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쌍둥이를 잘 확인하라고 학생들에게 얘기한다고 해. 또한 시험 때는 모자를 금지시켰지. 그렇게 형은 비학점을 받았고 형도 그 모든 얘기를 듣고 빵 터지더라고. 15번째 이야기. 나랑 쌍둥이 언니는 다른 대학을 다녔었는데 친구들한테 쌍둥이라는 걸 말 안 했었어. 어느 날 길에서 언니 친구들이 나한테 접근하더니 바에 가자는 거야. 나는 이미 언니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보다 먼저 도착한 사람은 술을 사주겠다고 했어. 그들은 헥헥거리며 뛰어갔는데 나는 그냥 천천히 아무렇지도 않게 시계를 확인하고 손톱을 만지며 서 있었어. 아마 그들은 이겼다 생각하고 바에 도착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 이미 술잔을 들고 서 있는 나를 발견했겠지. 정말 재밌는 장난이었어. 16번째 이야기. 쌍둥이 형과 내가 미성년자일 때 자주 쓰던 방법이야. 우린 나이가 좀 들어 보여서 신분증 없이 바에 가곤 했어. 일단 주문을 하고 놀다가 계산하고 나갈 때 신분증을 검사했는데 우린 누가 봐도 같은 나이에 쌍둥이니까 신분증을 하나만 보여줘도 되잖아? 난 일단 지갑을 잃어버린 척하고 바텐더에게 우리 형이 나 대신 신분증을 보여줄 거라고 했지. 하지만 형은 벌떡 일어나서 이번에 내가 신분증 가져올 차례잖아. 나 다음번인 줄 알고 오늘 안 가져왔단 말이야. 하고 화를 내면 우린 겁내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그걸 본 바텐더가 저 항상 우리를 믿게 만드는 작전이었지. 우리가 큰 소리로 싸우면 보통 그냥 나가라고 하더라고. 진짜 이상한 방법이지만 항상 잘 먹혔다니까. 17번째 이야기. 쌍둥이 얘기라면 이만한 얘긴 또 없을걸? 해리포터의 쌍둥이 장면을 처음부터 재촬영해야 했다는 사실 알아? 프레드와 조지를 연기하는 쌍둥이가 재미로 서로 역할을 바꿔서 연기해서 다시 찍어야 했대. 18번째 이야기. 나랑 가장 친한 친구 얘기야. 당시 27살이었던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차였었는데 친구의 쌍둥이 형이 기분 좀 풀자고 같이 술 한잔하러 바에 데리고 갔었대. 친구는 좀 숙맥이라 여자 다루는 게 서툴러서 그저 그런 여자친구한테도 차일 정도였지. 반면에 쌍둥이 형은 사교적이고 매력 있는 사람이었고 그때도 오래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 바에서 친구는 데킬라로 슬픔을 달래며 술을 마시고 있었고 쌍둥이 형은 바에서 어떤 예쁜 여자랑 노닥거리며 시간을 보냈어. 그리고 바가 닫을 시간이 다가오니 쌍둥이 형은 그 여자를 태워주기 위해 택시를 불렀어. 그리고 자기 외투를 찾으러 가는 척하고는 친구와 급하게 옷을 바꿔 입고 자기 대신 친구를 택시로 보내면서 빠르게 여자에 대한 정보를 친구에게 말해줬대. 디에나 24살, 심리학 전공, 고양이 3마리의 스키를 좋아하고 여동생이 있어. 이런 식으로 말이야. 진짜 쌍둥이 형제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 19번째 이야기. 내 얘기는 아니고 옛날에 라디오에서 들은 얘기인데 10년 전쯤이었나? 쌍둥이들이 겪은 최고의 사연으로 콘서트 티켓 같은 걸 받을 수 있는 이벤트였어. 그때 당첨된 얘기가 엄청 웃겼는데 들어봐. 20살쯤 된 쌍둥이 남자 형제 중 동생이 여자친구랑 깨지고 싶었는데 직접 말하기엔 너무 겁쟁이였대. 그래서 자기 쌍둥이 형에게 $100 줄 테니까 그 여자를 대신 만나서 헤어져 달라고 부탁했다는 거야. 그런데 만나서 깨지자고 하니까 그 여자가 마지막으로 딱 한 번만 뜨밤을 보내자며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을 했대. 결국 동생한테 돈도 받고 그 여자랑 좋은 시간도 보냈대. 20번째 이야기. 우리 쌍둥이 형제는 초등학교 때 교장 선생님을 엄청 화나게 했었어. 우리 쌍둥이 형은 나인 척하면서 같은 반 여자애를 걷어찬 적이 있었는데 선생님이 그걸 내가 한 줄 알고 나를 혼냈어. 나중에 진상 파악이 되니까 형이 우리 부모님한테 혼나긴 했지. 다시 그 교장 선생님을 화나게 한 건 5학년 때였어. 우리 형제는 한참 동안 서로 반을 바꿔서 수업을 들었었거든. 교장 선생님이 그 사실을 알게 되었고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서 그런 장난을 치지 않도록 우리를 훈육해달라고 했대. 근데 엄마는
둘 다 학교에 잘 나오고 큰 문제도 없는데 뭐가 문제야? 하면서 끊어버렸어. 21번째 이야기. 내 사촌동생이 겪었던 쌍둥이 형제 얘기야. 인물 설명부터 하자면 케빈은 쌍둥이 형제 중 습새끼를 담당하고 있고 키이스는 케빈과 쌍둥이 형제이고 착한 애야. 애슐리는 15살인 내 사촌동생이고 약간 어벙한 애였어. 파티에서 애슐리는 케빈과 어울리게 되었고 그녀는 케빈의 나쁜 남자의 매력에 빠져 있었지. 어쨌든 그녀는 일어나서 잠깐 밖에 나갈 때 케빈도 트럭으로 돌아갔어. 그때 동시에 키이스가 들어와서 케빈이 맥주를 마시고 있던 같은 의자에 앉은 거야. 곧 애슐리가 돌아와서 키이스와 이야기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키이스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케빈이라고 생각하고 상당히 빠른 진전을 보인 것 같아. 결국 키이스가 누군지도 모르는 애슐리는 키이스와의 관계로 임신을 했고 케빈에게 가서 너의 애를 임신했다고 했어. 케빈은 넌 내 동생 키이스와 만난 거라고 알려줬고 그녀가 임신을 하든 말든 신경 안 쓴다고 했지. 그녀는 엄청 충격받았을 거야. 하지만 결국 키이스는 애슐리에게 정말 멋진 남편이자 훌륭한 아버지로 판명되었어. 케빈은 현재 감옥에서 무단강도죄로 복역 중이거든. 애슐리의 잘못된 만남은 최고의 선택이 되었지. 22번째 이야기. 한 번은 우리 형이 고된 근무를 마치고 집에 왔어. 밤근무였기 때문에 완전 피곤해 쩔어 있었지. 담배 사는 걸 잊어버렸기 때문에 잠들기 전에 꼭 하나 피우고 싶었대. 그래서 나한테 담배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지. 난 별로 바쁘지 않았고 형이 돈도 주고 차도 빌려주니까 안 할 이유가 없었어. 형은 꼭 말보로 레드로 사오라고 했어. 그래서 우리가 사는 작은 마을에 있는 가까운 편의점에 갔어. 여기 마을이 작다는 건 진짜 몇 채의 집밖에 없다는 걸 말하는 거야. 금방 주차장에 도착해서 난 가게 안으로 들어갔지. 카운터에 있는 아저씨가 웃으면서 말보로 레드를 들어 보이더라고. 난 어떻게 내가 뭘 원하는지 알았냐고 물어봤어. 그 아저씨는 내가 오는 소리를 들었다면서 항상 이 담배 사는 거 아냐? 라고 물어봤어. 내가 아니요, 저 담배 안 펴요. 라고 말하자 아저씨가 뭐야, 장난하지 마. 라고 하는데 무슨 상황인지 갑자기 이해가 되는 거야. 나는 피식하고는 그 아저씨에게 아마 그 단골은 우리 형이고 우린 3살 차이의 형제 사이라고 알려줬어. 그 아저씨가 사과하면서 그러는데 똑같이 생겨서 전혀 몰랐대. 23번째 이야기. 나랑 내 동생은 쌍둥이가 아닌데 모두 우리를 쌍둥이로 착각하더라고. 서로 대학교에 방문할 때 항상 헷갈리는 일이 발생했지. 그중 특히 2가지 정도 기억나는 게 있어. 첫 번째로 동생이 워싱턴 DC에 있는 내가 다니는 대학교를 방문했을 때야. 그때 동생은 17살이었고 나는 수업 듣는 중이라서 동생은 학교 안에 있는 스타벅스에 있었는데 내 친구 중 하나가 동생을 나로 착각했었나 봐. 인사도 안 하고 그냥 포옹을 시도했다는 거야. 그 친구는 좀 큰 소리로 약간은 부적절하게 장난을 치는 타입이라서 동생은 운 나쁘게 변태라도 만난 줄 알았대. 그리고 그 일이 있고 나서 2주 후쯤에야 나도 알게 되었어. 그 친구는 내가 왜 그날 그렇게 쫄았는지 알게 됐지. 2번째는 내가 동생네 대학에 방문했을 때야. 그때 동생은 진짜 학교의 유명한 파티광이었나 봐. 그때 내가 갔던 파티는 수많은 사람들이 대학의 큰 지하강당에서 엄청 크게 음악을 틀고 몸을 흐느적거리고 있던 일반적인 대학 파티였어. 거기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 동생 친구였지. 나도 한잔하면서 한 남자랑 오랫동안 춤추고 있었고 갑자기 그 남자랑 키스를 하게 됐어. 그러다 내 동생이 우리 주위에서 춤추며 응원하는 걸 봤어. 그런데 갑자기 그 남자가 화들짝 뒤로 물러서더니 우릴 번갈아 가면서 쳐다보더라고. 내가 동생이라고 착각한 거였어. 그 친구는 혼돈의 도가니 탄 그 잡채였어. 지금까지 쌍둥이들의 역할 바꾸기에 대한 23가지 이야기를 들어봤어. 구독, 좋아요도 꼭 잊지 말고 혹시 다른 경험을 해봤다면 댓글로 알려줘.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 안녕.